화면에 지금 10페이지까지 왔고 어부 26, 26장짜리니까 이 페이지에 지금 멈춰 서 있으셔야 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맨 밑에 15부 26 있나요? 네, 그 화면으로 오셔서 26페이지 중에 10페이지라는 네, 10페이지째라는 거예요. 네, 그 10페이지째에 지금 요 나중에 이제 모두 검색을 하고 들어와서 순서 들어오면 요런 창이 뜨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왜 떴지 하고 헤매지 마시고 요런 창이 떴을 때 밑에 다시 보지 않게 X 표시 눌러도 다음 창이 또 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로그인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이따가 나중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클릭을 하실 순서거든요. 다음 11페이지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아까랑 똑같은 요런 형이 내 모바일 홈에 모든 스케줄 추가하고 일정을 쉽게 알리세요 하고 또 이 창이 떠요. 그때 이제 이따가 실습할 때 X 표시 누르는 거를 표시한 거예요. 다음 장 12라고 써있는 12페이지까지 와볼게요. 그러면 12페이지가 맞았을 때 홈페이지 추가하기라는 게 나와요. 홈페이지 추가하기. 왼쪽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는 왼쪽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추가하기가 가운데 나와요. 홈페이지 추가하기가. 예, 여기쯤에 그죠? 예. 홈페이지 추가하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거를 이따가 이제 실습할 때요. 이제 일일이 봐드릴 거 많지 않으시니까 개인주대로 봐드릴게요. 추가하기를 이따가 이제 지금은 클릭이 아니라 이 클릭이 안 나오면 다음 페이지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떠요. 거기에 네거나 조금만 박스 창에 확인 클릭 제가 써있는 게 13페이지째 보이시죠? 맨 위에 보면 제목에 모바일 홈페이지 웹제작 홈페이지 추가하기 확인 후 클릭이라는 숫자가 써드렸을 거고 확인 클릭이 나와요. 그러면 이따가 실습할 때 이렇게 확인을 누른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 이제 14페이지 밑에 화살표를 넘기시면 단순 템플릿이라는 것이 뜰 거예요. 그때 이제 요 단순 템플릿이라는 게 뜰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단순 템플릿이 떴을 때 만들어 보기를 누를 건데 단순 템플릿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뜨면 만들어 보기를 클릭해서 이따가 만들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실습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째 넘어갈게요. 15페이지째 넘어가면 어떤 형태가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이제 장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서전 쓰기 사업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고 유혜영 선생님 같으면 유혜영의 동안 파티가 들어가야 될 때고 박예서 선생님 같으면 SNS 세상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각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름을 알려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에코맘의 친환경 마을하고 옆에 홈페이지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 홈페이지명이 중요한데 그 밑에 화살표시 밑에 내려와 있는 거 보시면 네이버 검색 노출할 수 있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왼쪽에 화살표시가 이렇게 해놨죠. 사선 화살표시에 정보관리라고 보이세요? 네, 정보관리가 중요해요. 이따가 정보관리 몇 번 넣는 시간 좀 할게요. 10시까지 되니까. 정보관리 들어가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일단 중간중간에 모두를 열어서 하시는 방법을 다 봐드릴 거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오른쪽에 메뉴 추가라는 페이지 추가가 있죠. 네, 메뉴 추가라는 페이지 추가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기 뭐 메인에 뭐 소개 인사말 제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용 안내가 있을 수가 있고 오시는 길에서 지도를 검색할 수 있게 지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 들어가는 메뉴 추가가 오시는 길까지 거기가 메인부터 쭉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메뉴로 추가할 수 있는 메뉴명이고요. 밑에 네모나게 생긴 세로 카드로 생긴 그것이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은 밑에 왼쪽에 구성요소 추가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내가 단순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 전환형 이미지를 넣을 것인지 텍스트를 할 것인지 이 구성요소 추가에 대한 부분이 템플릿으로 임의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템플릿이 6장밖에 없었다. 추가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중간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구성 추가하기 들어가서 이거를 빼거나 더 붙여넣거나 할 수 있는 작업이 구성 추가하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15페이지 바로 위에 중간에 임시 저장, 홈페이지 반영, 네이버 검색 노출 3개 밑에 하단에 보이세요? 네. 네. 항상 무언가 작업을 한 다음에는 이따가 이제 이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거는 이따가 실습할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무의식 중에 임시 저장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가 다시 오니까 예전에 강의를 했으니 너무 날라갔어요 이래요.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요? 못 찾아요. 저장 안 하면. 요즘 내가 15페이지까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기다 사진 넣고 막 작업했어요. 지도까지 여기에 임시 저장 안 해놓고 네? 홈페이지 반영이죠? 임시 저장과 밑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임시 저장이 있고요. 홈페이지 줄이게 홈페이지 할게요. 홈페이지 반영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처음에 이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이거 눌러주고 확인 누르고 이거 누르고 확인까지 거치지 않으면 홈페이지 반영은 뭐냐면 내가 웹에 노출될 때 내 모바일 홈페이지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될 때 이걸 반영을 눌러줘야 노출이 되고요. 반영 안 눌러주면 노출에서 제외돼서 노출이 전혀 안 돼요. 네. 누가 일단은 임시 저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반영을 꼭 눌러주셔야 네. 이걸 홈페이지 반영까지 해놓고 난 아직 여기까지 해놨어요. 난 아직 노출되기는 좀 그래.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나중에 홈페이지 관리청으로 나와서 거기에 온오브가 있어요. 온오브가 있는데 이때 오브를 꺼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홈페이지 반영에서도 노출이 안 돼요. 여기에서 나중에 온오브에 들어가서 나는 온 안 하고 오브를 해놓을래. 그러면 홈페이지 반영이 바로 노출이 안 됐다가 나중에 오브를 빼고 온으로 바꿔놓으면 다시 홈페이지 반영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걸 명령을 온이 어디 있어요? 네? 온이 어디? 아 지금은 이따 홈페이지 관리하다 나와야 돼요. 어. 나와야 돼요.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 15페이지에서 보세요. 구성 요소 바로 위에 페이지 편집하기 보이세요? 네. 구성 요소 추가 바로 위에 네. 페이지명하고 주소 복사 양쪽으로 화살표로 묶어놨죠. 네. 거기 페이지명과 주소 복사 만약 페이지명이 쉽게 말해서 이 페이지명이 있죠. 여기에 중간 템플릿에 내가 뭐 소개하기 뭐 회사 만약 회사 소개가 있을 테고요. 여기 지도에서 오시는 길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처음 화면에 딱 보였을 때 뭔가 딱 보여준 다음에 나는 이게 여기가 뭔가 물건을 직접 물건을 여기 가서 내가 계산해놓고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싶어요.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시는 길 바로 누를 수 있겠죠. 핸드폰 갖고 내가 계속 막 넓혀볼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오시는 길이라는 이런 이 버튼을 통해서 오시는 길이 들어갔으면 오시는 길을 꾹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착 해서 이 페이지가 오시는 길이 첫 화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내 모바일 핸드폰에서 여기서 첫 화면에서 오시는 길을 누가 바로 깍꾹 눌렀을 때 이 오시는 길이 7페이지나 8페이지 있다. 그럼 8페이지는 오시는 길이 딱 오게 하는 것이 페이지명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은 그거는 링크하고 좀 달라요. 링크 거슬이 링크하고 다르고 이 페이지가 7페이지째 있는 것을 열려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홈페이지 복사, 이 페이지명 복사는, 주소 복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링크하고는 그 내에 있으니까 링크하고는 상관없네요. 네네, 외부 링크는 일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또 해서 링크를 또 열어야 되는 거고 그 전 단계인데 이 페이지명의 복사가 왜 중요하냐면 페이지를 만약에 나 3페이지째 열려라, 5페이지째 열려라 지금 7페이지째 오시는 길이라는 지도가 열려라는 명령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명이 글을 쓰고 복사를 해야만이 그 원하는 여기 오시는 길 썼어요. 그리고 클릭해서 열리게끔 밑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1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제 경우는 지금 중간중간 빨갛게 뭐 영어로 국부전 나비 독서클럽,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에코메 식생활개선 컨설턴트, 친환경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빼고 쭉 이어서 소셜 큐레이터, 꿈 디자이너, 마인드 멤버 신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놓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진 거고 그 위에 있는 중간에 이벤트도 있고 또 뭐 박희원의 천연염색이나 이성예의 파티 플래너와 SNS 뭐 장안세상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뭐 스토리 채널도 왜 관리가 있었다고 하듯이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 이메일이 이제 그때 어떻게 썼냐면 이메일 주소로도 지금 JHR4262 네이버.com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 관리자 이름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 때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고 관리자로 보내주면 내가 수락하면 지금 이 상태로 그 사람들의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이름이 저한테 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내가 바쁘니까 알바생이나 뭐 시급생이나 중급생 돈을 주고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고 저는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지만, 그러면 거기 그 상태에서 거기 떴을 때 내가 무언가 여기에 이름이 뭐 장안세상이나 뭐 이상의 파티 플래너 들어가서 클릭해 들어가서 내가 그분 대신해서 뭔가 야 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좀 꾸며주고 두 페이지 이렇게 좀 꾸며줘 했을 때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서로 바쁘기도 하고 부탁을 안 해줄 상황이라서 관리자로만 그냥 받고 마른 상태라 아직 건드리진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요,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로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이름 밑에 국부자 영어로 국부자 해놓고 나비독서 클럽이라고 테두리 한 거 보이세요? 네. 16페이지 오셨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GBNC라고 뭔가 동그랗게 해서 영어 쓴 게 있죠? 그게 로고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노출될 때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노출 순서를 어떻게 매겨주냐면 다 노출한다고 했어도 이 영어 로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노출이 됐을 때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로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프로필 사진도 얼굴 없이 계란형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신뢰가가 없어서. 우리가 제 얼굴만 딱. 네, 그러니까 유영희 대표님들 말씀이 내 타임라인이나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나 카카오스톡이나 자기 얼굴을 내놓으라는 이거 그거거든요. 그게 로고나 다름없는데 여기는 이제 국부자 나비 독서클럽에는 로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부자 나비, 네? 나비 클럽의 약자세 GBNC가 됐어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공개 네이버 검색, 뭐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목록, 스토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개 네이버 검색만 짙은 회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예. 그 내가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나 목록 같은 경우는 아직 작업을 안 해서 비활성화가 된 거고요.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스토어를 눌렀을 경우에 다음 페이지 눌러보세요. 이런 형태가 떠요. 스토어를 누르면. 근데 17페이지째 들어가 보시면 그렇죠. 이 스토어는 뭐냐면 저는 쇼핑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서 만들어 놨지만 쇼핑몰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토어팜에 입점을 하고 스토어팜 이용을 하는 걸 동의하고 스토어팜을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스토어팜 처음이세요 하고 밑에 있죠. 스토어팜 이용 동의하고 스토어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는 그냥 닫기 하고 그냥 닫아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쉽게 설명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넘겨볼게요. 아까 한 16페이지 정도 있을 때에 있었던 거예요. 국부자에서 위로 홈페이지 클릭해놓고 왼쪽에 정혜련의 SNS 소셜 큐레이터라고 이거를 클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있으신 분은 이게 안 떴을 테고 처음 아니신 뭔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따가 단순 템플릿으로 만드는 내용이 있을 때 지금 보면 홈페이지 관리 바로 밑에 정혜련의 SNS 소셜 큐레이터라고 나와 있는 그 자리가 맨 위에요. 홈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20페이지째 유영 선생님. 네. 20페이지. 지금 딴 데가 오시는 거. 김훈 선생님은 20페이지 오셨죠? 네. 19페이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페이지는 아까 요 얘기했고요. 홈페이지면 클릭.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거를 클릭했을 때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여졌을 때 정혜련의 SNS 소셜 큐레이터라는 이 이름 자리가 처음 만들 때는 오늘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짜가 떠요. 그러면 그 날짜를 수정하기 위해서 밑에 정보 관리를 들어가서 수정해서 내 홈페이지 이름 만들고 그 옆에 소셜 큐레이터.모두.net이라는 주소를 만약에 동안 파티에 관련된 영어 자서전 관련된 영어를 뭔가 최적화된 영어를 구글에 번역해서 끄집어내서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아무런 영어나 대충 숫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메인과 생각을 하시고, 그럼 저는 소셜 큐레이터.모두.net이라는 주소를 썼어요. 반영을 하고 나고 내 한글 명어로 정혜련의 SNS 소셜 큐레이터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 밑에 이게 뜨는 거고, 처음 만들어서 아무것도 정보 관리 안 쓰면 오늘 날짜 2016년도 1월 오늘 며칠이죠? 1월 며칠이죠? 15일. 15일 날짜가 딱
날짜로 바뀌어요. 네, 위자료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명에 저는 정해내는 에센스 큐레이터라는 말이 주소 복사하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1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드실 건데 지금 21페이지째 보면 맨 위에 게 이제 단수 이미지예요. 처음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 창에 보면 명함처럼 뭔가 만들었죠. 정의련 얼굴로. 오른쪽에 이미지 추가라고 써 있고 추가 속성에 동그랗게 화살 아래 화살 표시가 있죠. 네,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21페이지 같은 거니까 21페이지 넘기면 이 상태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단수 이미지가 화살표 오른쪽에 제 얼굴 있는 명함본이 있었죠. 오른쪽 화살 표시 다시 보면 이미지 추가라고 있죠. 이따가 들어갈 때에 이미지 추가 누르면 이런 형태의 내 컴퓨터에 물론 본체에 사진이 있어야 돼요. 불러올 만한 그 사진을 불러오실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밑에 추가 속성이라는 화살 표시가 위에 화살 표시가 있죠. 가운데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네, 요거 이따 누르게 되면 여기 이미지 그 누르시면 안 되고 화면이라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거 활성화가 되세요. 보세요, 활성화되면 날라가요. 네. 지금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 요 밝기가 요거 설명인 거예요. 이게 롤오버라고 해서 화면이 어둡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고 내리가는 밝게 해서 0을 있기 때문에 밝아진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 아까 잠깐 드리려는 거고 전환링 이미지는 요렇게 요 밑에 다음 페이지 넘어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잠깐 주무실 같길래 일부러 왔어요. 집에 가서 전혀 못 하십니다. 이거 제대로 못 들으시면. 뜨거운 거.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넘기지 마시고 보세요. 22페이지에 단순 이미지가 오른쪽에 정혜련 얼굴이 있었고 전환 이미지가 OK 마인드맵으로 내블로그 프린트 작성해 보기에서 제가 PPT 자료에 대한 걸 여기다 이미지를 넣었어요. PPT가 만약에 프로필이 한 4장짜리가 프로필이 있다. 그럼 나는 이제 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의뢰 섭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만들지 않고 프로필만 보여줘도 되겠죠. 그 프로필 몇 장짜리만 넣어서 전환형 이미지에 넣는데요. 전환형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서 23페이지 넘겨보시면 밑에 반쯤 잘려져 있는 부분이 OK 마인드 밑에서 뭔가 네모나게 조그맣게 썸네일 이미지가 여러 장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전환형 이미지라고 해서 OK 마인드면 메인과 밑에 여러 장 이미지 추가를 해서 여러 장 나와 있는데 이때 이미지 추가를 눌러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이미지가 5장, 6장, 10장 있으면 다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고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 저장과 홈페이지 반영 꼭 눌러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4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미지 전환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24페이지째 네. 이미지 전환된 오른쪽에 가운데 빨간 테두리 된 거 보면 이미지 추가 밑에 이미지 전환 글씨 보이세요? 슬라이드에 체크돼 있죠? 네, 슬라이드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 슬라이드가 보여진다는 거고요. 썸네일은 지금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 썸네일 사용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자동 전환 간격이 저는 2초를 체크했어요. 그럼 2초마다 화면이 슬라이드로 한 컷씩 바뀐다는 거죠. 바뀌게 달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타이틀을 안 넣기 때문에 밑에 타이틀이 없는 거고 타이틀을 만약에 넣으면 그 다음 밑에 정의련의 에센스 소셜 큐레이터나 뭔가 글을 쓸 때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는 OK 마인드맵에 녹색으로 테두리 돼 있는 것만 명령 내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가고 임시 저장과 홈페이지 반영 있다가 누를 거고요. 이제 25페이지째 넘어가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바일 인증 홈페이지도 나만의 특화된 홈페이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간부터 멋지게 꾸미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니까 저 노트북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핸드폰에다가 하는 거죠? 아니요, 노트북에다가 작업하는 핸드폰도 가능한데요. 자잘하게 할 수 있는 건 안 나와요. 간단하게만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PC에서 다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하면 내 핸드폰도 똑같이. 네, 같이 동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 보여드린 그대로 구글 검색창이에요, 이제. 구글 검색창에 모드라고 아까 제가 똑같이 써보시는 거예요. 구글 검색창이요? 네, 모드라고. 어디다가?
이거를 비춰주셔야겠는데요. 이 화면을 찍어야겠는데 모두라고 글을 써서 구글 검색창에 구글 검색. 네, 네이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예, 모두라고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아까 화면이 여기 바로 가기에 모두가 두 개가 있죠.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모두 검색하고 모두점에서 클릭해 들어오시면 구글 검색창에 아니 저기 이게 전면으로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오는 거는 그냥 빠져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누르시면 이게 받았어요. 요거를 누르세요. 누르시고 여기에다 이제 모두 한글로 모두 쓰시면 아까 이렇게 테두리 했었죠. 이거나 둘 중에 하나 클릭하시면 열려요. 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뉴 해놓고 네모 창이 나오죠. 여기 다시 보지 않게 눌러도 또 다음 칸이 나오니까 위에 홈페이지 관리 옆에 로그인을 일단 하셔야겠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 들어가도 내가 로그인 되는 게 나오니까 로그인 누르면 기존에 로그인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으로 바로 뜰 거고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 해야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아이디와 전화지 제2차 사용자 내 아이디와 로그아웃이 뜬 상태 같으면 홈페이지 관리를 누르시면 돼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르시면 이제 창이 딱 뜨는데 거기에서는 빠져나오셔야죠. 지금 여기서 모두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슬라이드 시간 전대시에요. 새 창을 여시고 여기 검색창 여기에다 한글로 모두 엔터만 쳐도 돼요. 모두를 치시면 아까 이렇게 네모 그려 있었죠. 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 안 되는 겁니다. 되면 아까 이렇게 창 떴죠. 떴을 때 이걸 닫아도 또 열리니까 로고를 일단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고 일단 여기 처음 하는 거랑 동의하고 누르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상태에서 처음 하면 이렇게 해서 동의 누르셔야 되겠네요. 이용 약관 체크하셔야 되고 처음이라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커서를 내리시고 동의하기 모두 한 번도 만약에 만들지 않으셨으면 동의하기 눌러주셔야 돼요. 로그아웃 됐죠? 이렇게 하시고 아니 이거 클릭 내비두시고 이걸 일단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니까 설명 좀 이따 그거 하시고요. 이게 더 빠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고 나중에 또 그리고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니까 부가 설명 이따가 해주세요. 요거를 닫아도 또 열려요. 이렇게 닫아도 이따가 보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아니요 마이너스 아직 드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지처가 없었죠? 아까 추가하기 눌렀죠?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홈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 단순 템플릿 아까 여기 설명해 드렸죠? 단순 템플릿에 그냥 닫고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만들어 보기 눌렀었죠. 그러면 기본 템플릿이 딱 생겨요. 요게 메뉴 추가, 요게 페이지라는 거예요. 아까 요거 중요시고 요거 페이지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에 제 국부자 독서클럽이나 홈페이지명이 나왔었는데 처음 만든 사람은 그 날짜 몇 년 전 몇 월 며칠 나온다 했죠?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고 URL은 이따가 넣을 거고요. 여기 이제 정보관리로 먼저 들어가실 텐데 정보관리 들어가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명을 써보시는 거예요. 홈페이지명은 바꿀 수 있어요. 인터넷 주소만 못 바꾸니까 영어만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명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은 모두 그때 하셨지? 사업용 때문에 누르셨지? 만드신 거 열어보세요. 선생님 만드신 거. 관리 들어가는 선생님 만들면 여기 만든 거 여기 만든 거에서 이름 뭔가 있는 걸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해놓으신 게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죠? 두 개 활성화가 되어 있죠?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네,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뭔가 만들어진 거에서 이어서 이제 누리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아까 여기 전 이미지가 전환 이미지랑 이미 벌써 처음 들으셨구나. 전환 이미지를. 네. 네네네네. 유출하셨네요. 만드신 거 이제 이거를 살려서 계속 하셔도 되고 여기 부가적인 새로운 걸 또 하나 만약에 할 거면 아까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새로 또 해도 되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누르면 여러 개가 뜨니까 만들면서 예. 나오셔도 돼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나오셔도 돼요. 홈페이지명은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홈페이지명은 예, 수식을 바꿀 수는 있는데 검색 등록까지 갔으면 너무 자주 바꾸시는 것보다 하나로 가는 게 나아요. 네, 그게 노출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에코노미 친환경 마을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앞뒤라면 앞뒤를 앞서 놓고서 앞뒤. 그냥 악기만 하면 여러 악기가 다 뜨기 때문에 내게 노출이 안 돼요. 내 상호가 들어갈 만한 이름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내 이름이 브랜딩화가 될 만한 이름으로. 그 기무평의 음향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음향 뭐죠? 은성 음향. 그러니까 음향이라는 말은 너무 많잖아요. 너도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게 묻혀서 내가 페이스북이든 블로그에 콘텐츠 사에서 매일같이 내가 포스팅을 한다면 상위 노출이 되는데 계속 뭔가 포스팅한 게 전혀 없다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꿈도 꾸지 마시고 아예 안 나와요. 노출이. 음향은 너무 많죠. 음향이라는 단어가. 악기도 너무 많죠. 뭐 삼익악기 무슨 악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악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내 컨텐츠를 살릴 만한 게 앞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출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밑작업을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한다든가 페이스북에 쓴다든가 스토리 채널에 쓴다든가 계속 뭔가 써야 상위 앞에 딱 노출이 돼서 그 이름만으로 해시태그로 내가 해시태그로 계속 써야 될 부분이 이따가도 다뤄드리겠지만 이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해요. 해시태그와 골뱅이는 물론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중요해요. 이름 연동되는 거고요. 상호나 이름 연동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여기는 키워드 노출. 네. 상위로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요즘 이제 소셜 큐레이터라고 해도 소셜 큐레이터라고 해서 지금 소셜 큐레이션 뭐 지식백과 나오죠. 소셜 큐레이션 디지털 큐레이터 바로 밑에 사이트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에 검색해 보세요. 정의련의 SNS 소셜 큐레이터하고 소셜 큐레이터 좀 모두 좀 몇이 딱 바로 떠요. 이렇게 여러분 뜨게 만드시라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에 인터넷 네이버를 여셔서 검색창에 소셜 큐레이터 한번 써보세요. 회용한다는 거죠. 네. 템플릿을 바른다. 큐레이터요. 네이버에서 소셜 큐레이터 한번 써보세요. 네이버에서 소셜 큐레이터 검색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직접 거리가 머니까 내 폰에서 열어보시는 게 빠르겠죠? 소셜 큐레이터 네, 돋보기 누르시고요. 네. 여기에 모두 쪽에 주소가 나오죠?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예요. 지금 소셜 큐레이터를 쓰셨어요? 아예 정의를 말고 그냥 소셜 큐레이터만 하시면 슈가 아니고 앞에 소셜 안녕하세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지금 앞서가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이트.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드시라고 홈페이지를 모바일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모두점에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 이게 슬라이드죠. 슬라이드가 내 집어넣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봐도 돼요. 그죠? 옆으로. 근데 옆으로 보는 거에서 네,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맨 밑에 아까 골뱅이 들어간 게 이거잖아요. 저희 큐레이터 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소셜 큐레이터를 내가 그동안 밑작업을 많이 하니까 바로 뜨죠.
일일이 정의력까지 안 써도 소셜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내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저 지켜봐 주셨으면 페이스북이나 계속 열심히 뭔가 쓸 때 해시태그 계속 쓰죠. 하단에. 쓰는 이유인지 좀 감 잡으세요? 거기서 소셜 큐레이턴트라는 이름을 자꾸 쓰니까 소셜 큐레이터만으로도 재밌게 떠요. 앞에 정의는 안 썼는데도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럼 여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추가 눌러서 내 홈으로 나중에 바로 열어서 보실 수 있겠죠. 홈페이지로 나중에 여기서 설치 안 하셨군요.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몰랐냐. 제주가 짱이네요. 여기서 나중에 선생님 요거 3자 빨래판을 눌러도 요건 여기 나와. 여기 이제 요게 정혜린의 에센셜 크리에이터가 유희경의 동안 파티라는 이름이 되고요. 한 줄 소개는 이 슬로건 문자가 저는 이제 정혜린의 전문적인 소셜 문화와 정보를 뭐라고 썼죠? 함께 나누는 크리에이터 짧게 15글자가 막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아까 메뉴 들어가는 거랑 네 여기 이제 카테고리 메뉴예요.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세요. 아까 이 페이지 복사라는 게 뭐냐면요. 페이지 복사라는 게 뭐냐면 여기 페이지 복사가 여기 딱 했을 때 카카오톡 친구 맺기 있죠. 제 경우 클릭했을 때 카카오톡 친구 맺는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요게 여기서 봤을 때 카카오톡 친구 맺기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바로 넘어갔죠?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넘어갔죠? 이게 뭐냐면 그죠? 여기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메인으로 왔을 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일일이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없다고요. 지도까지 이렇게 안 오죠? 그러면 지도까지 오는 거에 마지막에 누군가가 처음에 왔을 때 지도를 눌렀을 때 바로 지도로 가게끔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이거 눌렀을 때 바로 옆으로 가고 눌렀을 때 바로 가게끔 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페이지를 복사하는 거. 이제 감 오세요? 네. 그 내용이 아까 지금 이렇게 소셜 큐레이터 검색하고서 정의를 쓴 소셜 큐레이터라는 걸 딱 클릭해서 열어봤을 때 보여지는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각자 선생님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라는 거죠. PC에서.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 아까 만들었던 슬라이드라는 거고요. 슬라이드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눌렀을 때 보세요. 요게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명이 홈페이지 이름. 밑에 글자는 한 줄 소개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메뉴명이에요. 메뉴 카테고리. 여기 딱 클릭해 들어갔을 때 소통 나눔 장으로 넘어가겠죠. 소통 나눔 장. 그죠? 여기서 아까 웨브 링크로 들어가는 게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누르면 블로그를 쫙 열리게 하는 게 웨브 링크예요. 이렇게 제 블로그로 넘어가죠. 네. 이런 방법이 바로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열리는 연동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모바일 페이지 연동하려면 이런 방법이에요. 아까 소통 나누는 카톡 아이디, 라인 아이디 다 수식했죠. 그럼 누가 카톡 맺고 싶으면 카톡이 들어가서 제 2차 사유기를 클릭을 하면 저랑 제 전화번호 모르고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 물론 노출시켰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